안녕하세요. 튜닝 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델 3 바디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바디킷 튜닝은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튜닝입니다. 브레이크 튜닝과 같은 장점만 있는 튜닝과 달리 바디킷 튜닝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별로인 튜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디킷 튜닝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구분해 보죠. 얻는 것은 나만의 만족감, 멋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약간의 관심, 시선 이런 걸 좀 끌 수 있을 것 같고, 남들과 다른 내 차만의 독창성 이걸 얻게 되죠. 이거 나열해 놓고 나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차량의 직접적인 성능에는 큰 영향을 못 주는군요. 요거 참 아쉽네요. 그럼 바디킷 튜닝으로 잃는 것들을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관리해야 될 요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프론트 립,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는 차량 하체 쪽에 조립되기 때문에 돌방이나 주차 스토퍼에 파손될 확률이 높죠. 주차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차고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층고 높은 주차장을 오르고 내릴 때 파손을 걱정해 줘야 되죠.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점은 단점이죠. 두 번째는 장착할 때 차체를 파손시킵니다. 피스 타입의 바디킷들은 바디킷을 고정하기 위해 범퍼나 차량 사이드 패널에 구멍을 뚫거나 피스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차체를 손상시키죠. 돌방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못할 튜닝입니다. 세 번째, 카본을 썼다는 이유로 가격이 더럽게 비싸죠. 차량의 성능 향상에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카본 바디킷이라고 하고 비싸기만 비싸요. 제가 구매한 제품도 이베이에서 구매한 제품이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장점에 비해 단점이 많은 튜닝인데 이걸 왜 하느냐? 그건 저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비용 고려하면 절대 못할 튜닝이고 장점 생각하면 없으니 고려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희한한 건 어떤 차종의 카페에 가보시거나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바디킷을 장착한 차들이 꼭 있어요. 참으로 희한하죠. 제 경우엔 왜 이 바디킷을 선택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요 니르부르크링 24시 레이스를 유튜브로 자주 챙겨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긴 레이스카들이 나오죠. 이야, 멋있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이 주행할 때 모습을 보면 낮은 차고와 넓은 바디, 그리고 차를 삥 두르고 있는 바디킷, 그리고 대형 윙 스포일러까지. 이야, 다시 봐도 멋지네요. 이게 바로 제가 바디킷을 장착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아도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같이 눈을 못 떼고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죠.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의 차이랄까요? 분명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양카 같아요, 이런 걸 왜 해요 와 같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이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등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취미라고 생긴 것이 자동차 튜닝하고 튜닝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일이라서 저는 쭉 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필 모델 3가 튜닝의 대상이 되어서 양카 같은 이미지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모델 3가 아니었어도 제가 취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차가 제 구매 선상에 있었던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같은 고급 세단형 자동차였어도 저는 이런 스티커, 이런 바디킷, 요런 휠, 그리고 브레이크 튜닝까지 등등등 여지껏 해왔던 튜닝을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튜닝이 취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방법으로, 육아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단으로, 또 일제강점기 같은 가정에서의 탄압의 저항 방법으로 튜닝거리를 알아보고 어떤 제품으로 할지 고민해보고 그 제품을 장착했을 때를 상상해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일의 회사 생활도 육아도 부부싸움도 모두 제 취미생활의 에너지원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죠.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와 같이 튜닝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두루와. 여지껏 바디킷 장착에 대한 변명이었고요. 장착 전 차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순정 상태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눈에는 조금 밋밋해 보여요.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가득 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독창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랬던 모습이 바디킷을 장착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파트별로 하나씩 보시죠. 거대한 카본 프론트 립은 범퍼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잘 갈라줄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전면이나 측면에서 차를 바라봤을 때 차고가 낮아 보이게 하여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죠. 그리고 하얀색 범퍼와 도장면과 대조되는 검은색 계열의 카본이기 때문에 빛에 반사되었을 때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날렵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 맛에 프론트 립을 장착하는 겁니다. 바디킷을 장착하는 도중에 다른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는 사무기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는 저의 모습이 어린 사무기와 똑같네요. 이래서 남자들은 다 커도 애라는 소리를 듣나 봅니다. 인생을 한 번 더 알아가게 되는 튜닝의 묘미. 어릴 때 저를 바라보셨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갑자기 아빠도 보고 싶네요. 두 번째 파츠는 사이드 스커트인데요.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색상 대비로 흰색만 가득하던 차의 사이드 뷰에 검은색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사선에서 바라보면 이 공기역학 쪽으로 바람을 갈라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그럴 거라 믿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대망의 리어 디퓨저인데요. 모델 3 계약했을 때부터 리어 디퓨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모델 3 리어뷰가 휀더가 빵빵해서 차폭이 넓어 보이고 안정감은 있어 보이나 엔진차와는 다르게 하단에 머플러가 없어서 아래쪽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이 밋밋한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모델 3에 머플러를 장착한 차들도 있지만 너무 과하죠. 전기차의 머플러는 좀 오버일 것 같고, 리어 디퓨저를 통해서 스포츠카 같은 날카롭고 날렵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딱 제격이지 않습니까? 카본에 클리어 도장이 올라간 상태라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카본 패턴이 달라 보여 보는 각도마다 차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여요. 바디킷 전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기 꼽아 놓으면 더 멋있어. 뒤에 더 빵빵해 보여. 그리고 마지막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 이건 핏감이 예술이었습니다. 원래 스포일러들은 피스로 고정할 수가 없어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하는데, 이건 양면 테이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마감이 뜨지 않는 제가 장착해본 유일한 스포일러였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넓고 앞뒤로 길어서 순정 형태의 얇은 스포일러보다는 조금 과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아요. 바로 저 같은 사람한테 말이죠. 순정은 너무 티가 안 나지 않나요? 모델 3 바디킷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와 같이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육아의 고충, 가정에서의 탄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튜닝거리를 알아보고 어떤 제품으로 할지 고민해보고 그 제품을 장착했을 때를 상상해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정보라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튜닝 경험을 바탕으로 튜닝 상담해 드릴 테니 어떠한 질문이라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엔진차도 상관없어요. 엔진차는 더 좋아요. 추가적으로 월 5,000km의 엄청난 주행거리를 통한 차에 대한 노하우와 많은 튜닝 경험을 바탕으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잘못된 튜닝의 선택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비용 지출 전에 저에게 꼭 문의해 주십시오. 꼭이요. 비용 지출하고 후회하고 중복 투자 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모델 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